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 굉장히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처럼 실적 발표를 따라가는 영상을 그냥 만들까 하다가 팔란티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실적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인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의 스탠포드 강의를 책으로 엮은 제로 투 원을 읽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피터 틸을 팔란티어를 창업한 기업가로서의 접근보다는 말도 안 되는 승률 및 수익률의 투자 이력에 더 이끌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투자자에 더 가까우니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뭔가 항상 비밀을 캐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 창업가 피터 틸이 알려주는 차세대 테슬라, 페이스북, 페이팔이 될 만한 기업들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구독자분들께 왜 피터 틸이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지 그의 이력을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피터 틸은 현재 시가총액 308빌리언 달러, 340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 페이팔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물론 중간에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아서 수익을 미리 챙기긴 했으나 어쨌든 엄청난 기업을 키운 인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팔란티어 역시 창업했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사례만 보셔도 기업가, 경영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투자자로서의 커리어가 훨씬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무려 2004년도에 투자를 한 초기 투자자이죠. 또한 그는 초기 단계 기업들에 투자하는 회사인 파운더스 펀드의 파트너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옐프 등에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성공 사례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에어비앤비, 옐프는 뚜렷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직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피터 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겠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은 피터 틸이 2012년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에 관한 수업을 기반으로 적은 책입니다. 수업 내용을 블레이크 메스터스라는 학생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노트를 기반으로 책을 엮게 되었다고 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랍고 새로웠던 점은 생각보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과 스타트업 경영자,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기에 한쪽 이야기만 하는 편인데 피터 틸은 각각의 장점들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철저히 계산된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흔히 대단히 성공적인 창업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가들은 사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움직이고 그냥 운을 성공 요인으로 돌린다는 어투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운에 맡기지 말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라라는 아이디어가 거의 매 페이지에 숨어 있었죠. 책의 제목처럼 아주 근본적인 주제는 제로 투 원이 되는 0에서 1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진보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진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죠. 수평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로 나뉜다고 합니다. 수평적 진보의 경우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을 대량으로 카피하는 것을 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드는 것이 수평적 진보라고 하죠. 이를 1에서 n으로의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직적 진보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틸이 제목으로 정할 정도로 강조하는 0에서 1로의 진보입니다. 단순 주식 투자자로서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타 기업의 제품을 베껴서 영위하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갈 수 있죠. 현재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은 전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 전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한 기업들이죠. 반면에 S&P 500 안에 편입이 되어 있다 해도 명백한 제품 차별화가 없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계에는 닷컴 버블 이후 4가지 교훈이 거의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번은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90년도 후반 나스닥 버블 때에는 원대한 비전만 제시해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버블이 꺼지면서 몰락했죠. 이때 생긴 교훈이며 한 발자국씩 기업은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몸집에 유연한 조직으로 모든 일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느낌의 교훈이죠. 세 번째는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해라입니다. 이 교훈은 투자 또는 경영 세계 말고도 어떠한 경쟁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내려오는 교훈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입니다. 제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엄청나게 들여 제품을 파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교훈이죠. 그리고 피터 틸은 이 네 가지 교훈을 하나씩 반복
반박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소한 것에 대응하며 매달리기보다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피터 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성공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결국 사소한 무언가를 만들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에 매달리면 어차피 실패를 하니 리스크를 지라는 느낌을 풍기고 있죠. 두 번째는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유하는 느낌을 풍기고 있죠. 세 번째는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특정 제품에 대한 수익을 보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수익이 사라질 때까지 가격을 낮춰가며 경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수익이 사라진다는 뜻이니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절대 팔릴 리가 없다며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이 중요하다는 파트와 판매 및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파트부터 피터 틸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터 틸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가 피터 틸 하면 매번 나오는 명언입니다. 예시로 항공사들은 정말 매번 PT 기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세상에 구글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구글과 항공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쉽죠. 구글은 구글밖에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비행기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돈만 있으면 사올 수 있는 제품이기에 제품 차별화가 거의 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글은 원하는 가격에 구글의 서비스들을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항공사들은 경쟁사들의 가격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글의 엄청난 수익성과 항공사들의 엄청나게 저조한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번외로 항공사 이야기는 경쟁에 대한 예시를 들 때마다 실제로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한 단계만 더 올라가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보시면 독점적입니다. 바로 에어버스와 보잉이 이러한 경쟁 게임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조금만 더 넓게 살펴보시면 의외로 모든 산업의 가치사슬 중 특정 구간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피터 틸은 제프 베조스와 동일하게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성공적인 투자자, 기업가들도 한입 모아서 하는 이야기이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쇠퇴 국면에 있는 기업과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들을 겨냥해야죠. 피터 틸은 독점 기업들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이죠. 경쟁사 대비 10배는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며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피해야 할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이 더 유용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저도 정말 유의 깊게 살펴보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고정비 베이스 사업을 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비가 분산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죠. 베조스 형도 정확히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브랜드 전략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들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그냥 애플이 21세기에서는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전략은 어떤 기업들이 브랜드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탑5 정도를 정리하여 저도 콘텐츠로 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투자자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인 집중 투자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는 수십 수백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10개의 기업들 중 9개는 망하고 1개가 9개의 손실을 만회하는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피터 틸이 몸담고 있는 파운더스 펀드는 5개에서 7개의 기업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각각이 수십억짜리 기업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죠. 즉 엄청난 집중 투자 매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산 투자를 이미 실패할 것에 대비해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강하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점들,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꽤 많이 공유해드린 것 같아요. 피터 틸의 모든 표현 속에서는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계획, 이 2가지 키워드로 전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창업 단계부터 제품 개발, 영업, 광고, 채용까지도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책 구석구석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종목 이하의 집중 투자는 위험도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언급드린 여러가지 특징들이 관심 있으신 종목들에 해당이 되는지만 살펴보셔도 투자 수익률 및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아지실 것 같아요. 댓글로 구독자분들은 피터 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